안녕하세요. 차블회의입니다. 오늘은 매스리브로 집합론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집합의 외연성에 관한 정리를 제가 만들고 있는 기 저장소에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소 나열법이 린의 수학 라이브러리인 매스리브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그 내용을 좀 다루긴 했는데, 인서트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싱글턴이 있었어요. 싱글턴은 폿 원소 집합, 그러니까 한 원소 집합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인서트는 매스리브에서 정의되어 있는 건데 어떤 집합에다가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연산을 가리켰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원소 나열법이 구현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저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곧바로 한번 내용 살펴보기 시작할게요. 채팅창을 켜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을 녹화할 때는 채팅창에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가한 정리는 고작 이게 전부이고,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추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코드나 좀 집어넣는 그 git 저장소를 방금 열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인서트 함수와 싱글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부터 좀 매스리브에서 살펴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표기법은 한국에서는, 그리고 아마 동아시아권에서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한국 이외의 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건 제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국은 그렇죠. 한국에서는 쓰고 있고, 이 표기법에 관한 정리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외연성에 관한 정리는 이미 썼고, 이거는 부분 집합의 정의이고, 자 여기 있죠. set builder. 그 집합 만들개 표기법이라고 해외에선 부릅니다. set builder syntax. 다 좋은데 그 정의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표기법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저게 뭐였더라? 잠깐만요. strict implicit binder. 엄격한 암시적 바인더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바인더. 그냥 바인더라고 해도 괜찮겠고, 아니면 괄호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근데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서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건가? 6장에서 제가 다루긴 할 건데, 근데 저 기능을 사용할 일이 정말 없다 보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 하는데, 암시적 인수는 언제나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삽입하려고 린은 시도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7이라고 식을 쓰면 그 린은 이것을 F7 밑줄,
이해한대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약한 표기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표기법이 아니라 annotation 주석이인데 이것은 엄격한 암시적 바인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F7은 그냥 F7로 이해가 되는 거고 F73은 F7 밑줄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렇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그 집합 만들기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런 구문은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매크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것에 관한 정리가 있을 건데 한번 그냥 아예 보기를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 쓰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세개 변수와 변수 선언을 그냥 저 상태로 두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A가 만약 어떤 집합이라면 잠깐만요. 이게 집합에 관한 외연성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였나?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쵸. 뭔가 약간 좀 잘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지? 뭔 차이지? 잠깐만요. 돼야 하지 않나? 왜 안 되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써야 하나? 뭔가 좀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써야 하나? 뒤에 있는 코드 때문인가? 그건 아니고. 자,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왜 ext라고만 쓰면 안 되는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알겠다. 이렇게 써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제 알았고 자, 그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제가 뭐를 써줘야 하냐면 이렇게 x가 a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아니면 이렇게 써야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참인데, 음 좀 다르게 정리를 서술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술할까 지금 잠깐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로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수로. 그러니까 set 알파라는 것 자체가 알파 화살표 프롭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없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적어 주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이렇게 쓸지 말지 좀 생각하는 중인데, 네, 뭐, 예, 이렇게 적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정리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이는 없는데, 어느 식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P라고 쓴 거나 A나 지금 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A랑 P가 같은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P를 집합으로 볼 수도 있고 A를 수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 근데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증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화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자, 근데 단순화하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가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해야 했는데 계획 문자를 입력하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줄 문자, 줄 내림 문자를 입력하는 게 두 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냥 한 줄씩 하나하나 제가 작성을 해야 했어요. 아까 이미 방송을 해서 그런지 지금 약간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증명은 계속해 볼게요.
이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 근데 도입을 또 해야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아니면 결국 그 정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거, 외연성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외연성을 여기에서 어떻게 이용하냐, 그게 좀 문제인데, 이게 가능하려나? ext라고만 쓰면 안 되고, 그 ext 뒤에 어떤 가정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긴 한데, 그럼 뒤인 것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이거를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ext 전략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외연성 전략인데, 근데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서,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쵸? 네, 되고.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ext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뒤집으면 이거는 그냥, 네, 이거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예. 그러면 이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이 정리도 증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 set ext if를 써주면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된 그 정리가 나옵니다. 이거. 이거를 증명하라고 해보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석을 넣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고 잠깐 다른 제 린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석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음, 어떤 식으로 적을까 약간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어차피 그 HTML 문서에서는 예제 진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 주석을 시작하는 방법을 바꿀까 하는데 고민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도 좀 고쳐야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나? 자, 일단은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요즘 자꾸 그 구글 인텔리전스를 지금 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정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휴대전화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싶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example 다음에 느낌표가 두 번 들어간 부분을 찾으면 돼요. 근데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밖에 없나?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없나? 진짜 없나 보네요. 아닌데?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저장한 내용을 바꿔야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래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고쳐야 했는데 고치지를 않았네요. 아마 이제 됐을 겁니다.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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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잘 썼어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없앨 거예요. 잠깐만요. 됐지?
됐고, 그러면 커밋을 좀 작성해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작성할까요? 뭐라고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도코멘트, documentation comment.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나? 자,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은데요. describe인가? 예, 여기 있다. 어, 도커멘트라는 것은 문서 주석을 음,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아니다. 도커멘트 신텍스. replace document. 뭐라고 쓰지?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도코멘트. 이렇게 쓰면 나오려나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나? 그러면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커밋 메시지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좀 바꿔줘야겠는데 어떻게 바꿀지는 잠깐 생각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고 이쪽으로 가야 했고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을 건데 replace document blocks with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거?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커밋 메시지를 한번 좀 분석한 다음에 구문 분석이 아니라 문법 검사만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자, 푸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스리브랑 상관은 없고 제 다른 린 프로젝트의 그 주석 구문을 좀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작성할까 합니다. 근데 이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제목은 나오는데 그 HTML 웹 문서에서 이 연습 문제 1 이라는 제목은 나와요. 근데 그다음에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난점이 존재한다는 거. 이러나 저러나 하긴 해요.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었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좋으려나? set이라고 쓰면 되긴 하죠. 자, 자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 한번 보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set ext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 방향 이것도 어렵지 않고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되나? 이거를 어떻게 써줘야 하지? 아마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보조 정리가 있을 거라 저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쌍 조건문 양쪽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있을 건데 이거밖에 없나? 잠깐만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이게 없다는 건 좀 의외인데 memdef? memdef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와 이게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은 한데 잠깐만요. of EQ true if self 그런 식으로 썼구나. 그 단순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정리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쌍조건문을 증명한 건데 이게 애초에 따로 증명 이름이 없다는 게 좀 의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할 만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 그것까지 지금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이 정리 자체는 딱히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석 없이 단독으로 쓰여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진수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했을지 아닐지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고 하나 더 작성을 할 수 있죠. 필요 없애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증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려면 뭐를 해야 하는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되죠? 음. 근데 그러면 더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가? 그렇고 그다음에 set of mem EQ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이런 정리가 있네요. 어디 보자. 베이식에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활용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는 아직 필요 없고 구분 유형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쩐지 제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나왔지? if 래플 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증명 자체는 뭐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건데 예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되겠는데요? 안 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죠. 이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쵸?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정리를 적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 예. 저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거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적고 그다음에 진술의 내용은 이미 똑같은데 이거 나 괜히 이렇게 적었구나.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거는 약간 '눈속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뭐 일단 그건 그렇고 A라고 쓴 부분을 근데 저는 X로 고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쳐졌구나. 자 이런 식으로 고쳤는데 이게 좀 헷갈리려나? 근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Y라고 쓸까요? 잠깐만요. 뭐 C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X, Y? Y라고 써 볼까요?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A는 지금 집합을 가리키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볼 만한 게 뭐일까? 이 뒤에 있는 정리를 계속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건 뭐야? 이런 건 왜 쓰죠? 음.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거 필요하고 자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theorem 쓰고 여기 적어 주고 그다음에 set 적어 주고 쓰고 나서 example로 핵심어를 바꿔 줘요. 여기까지 적으면 괜찮은 것 같고 S라는 저 기호를 썼는데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S를 그냥 A로 바꿀게요. 자, 현재까지 4 가지 정리를 연습 문제로 바꿨어요. 근데 매스리브를 배우는 사람이 이거를 곧바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매스리브 검색하면서 뭐 알 수 있긴 할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라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뭐 중요한 정리들은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좋아요. 고. 이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고 나머지는 필요가 아직은 없어요, 이건. 그다음은 제가 만든 진술이고 이거는 여기다 적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적어야겠죠? 뭐 더 쓸 게 있나요?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 없고. 이 정도로 정리를 증명했으면 조건체 시법은 다 잘 설명한 거 아닐까요? 그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그거를 다루려면 뭐가 필요했냐면요.
근데 잠깐만요. 이제 슬슬 귀찮아지다 보니까 린 파일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겠죠? 예전에 제가 찾아 놓은 게 있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볼게요. 린, 린 검색하고 그다음에 검색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찾아야 하나? 이건 좀 예, 이건 무리가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쩔 수 없네. 일단은 그냥 제가 손으로 나중에 이 내용들을 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뭐를 더 추가할까? 자, 뭐를 더 추가할지가 좀 문제인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 원소 나열법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요. 그 싱글턴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예, 여기 있죠?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다음에 인서트에 대한 내용도 있나? 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인서트와 싱글턴은 합집합이 정의되기 전에 먼저 나옵니다. 원소 나열법을 설명하기 전에 합집합부터 설명한 게 나오려나?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약간 고민하게 되네요. 음. 이 복이 그냥 잠깐만요. 이 복이 단순하기로 그냥 한꺼번에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작성한 집합에 대한 그 소속 관계, 그것에 관한 정리를 단순하기가 사용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되겠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공집합에 관한 내용도 좀 추가해야겠어요. 그죠? 공집합 얘기가 있었을 건데, 그죠? 맨 처음에 있었어요. 공집합도 서술을 해야 하고 할 게 많네. 여기 있죠? 인스턴스 empty collection. 그러면 저 내용을 봤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쳤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77번 줄이고 예, 지나쳤어요. 그러면 저 내용을 지금 작성해야겠습니다. 어디에 넣을까? 근데 이걸 지금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지 아마 이러면 이 집합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니까 오류가 생길 거예요. x에다가 알파 같은 걸 써주면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유형 주석을 없앤 표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이거는 공집합 x라고 쓸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 경우에는 그냥 셋 옵션을 좀 사용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썼고 그다음에 근데 뭐라고 주석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딱히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쓰지? 공집합에 대한 정리를 지금 제가 증명한 것도 아니죠. 아직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교재에서는 공집합이 뭔지만 알려준 게 다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원소 나열법을 소개하는 거고. 외연성 얘기했고, 공집합 얘기했고, 그다음에 원소 나열법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합집합을 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약간 문제네요. 그 전에 해야 하는 게 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한 작업물을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한 거는 결국 정리들을 수집하는 거죠. 매스리브에서 어떤 정리들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게 좋겠냐. 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게 관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나열한 거죠. 맨 처음에는 집합 외연성, 그 다음에는 그것의 따름 정리,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조건 제시법, 그다음에 조건 제시법에 대한 성질, 그다음은 제가 직접 만든 보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공집합의 정의 이중. 여기에서는 정리로 증명이 되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정리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미 있네요. 예. 없을 리가 없지.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방송을 끝낼까 해요.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냐면,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합집합이랑 교집합부터 좀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교집합은 사실 필요 없는데, 교집합 언급은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얘기한 다음에, 인서트라는 그 삽입 연산이 매스리브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홑 원소 집합, 한 원소 집합도 소개하면 그러면 원소 나열법을 제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내용 순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순서는 이대로 써주는 게 좋아 보이고, 이 정리가 먼저 나오는지 그거만 좀 확인할게요. 여기 없고, 그럼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없네? 아, 제가 set이라는 저 이름 공간까지 포함해서 검색을 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memset of 여기 없고, 있네. 204에 있네요. memset of가 먼저다. 예, 그쵸? 예,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적절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남은 작업은 뭐냐면 이 코드를 이제 복사한 다음 그냥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붙이고, 자, 만일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파일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차이 없고 이제 차이를 만들어야죠. 자, 과연 제가 그 다음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 줄은 이렇게 쓸 수 있나?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줘야 하지? 이렇게 쓴 다음에 점 쓰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고쳐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됐죠? 예. 빔 최고. 빔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고 독 빌드는 아직은 필요가 없어서 저거는 추가 안 해도 되고 자 차이를 한번 보죠.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예 좋죠? 예 좋습니다. 됐고 이 내용을 지금 추가할지 말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직은 굳이 추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 파일의 이름도 아마 좀 바꿀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커밋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는 제가 대수학을 공부하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집합론 내용부터 한번 매스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분들에게 수학 수학을 매스립으로 공부하거나 애초에 그럴 분은 없겠구나. 수학을 매스립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매스리브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를 좀 드릴 생각이에요. 이거를 드려서 이거 참고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파일을 어, 작업할게요.